뒤에 P가 있어. A는 4,2. 그래프도 주어져 있어. A, P, Q의 무게중심이 5래. G를 무게중심으로 썼어. A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시킨 점이 A'. 그럼 A'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제 기억 니은들이 참거짓을 판단하라는 문제야. PQ 선분의 중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래. 오케이? 자, P가 여기 어디 있을 텐데 5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1 내분점이어야 돼. 요 점이 K라고 하면 얘는 PQ의 중점이어야 돼.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을 진하게 그리면 얘는 중선이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K는 PQ의 중점이다. 여기 Q 있어야 돼. P가 달라지더라도 AO를 연장해서 AO 길이에 2분의 1만큼 간 점이 K이면은 변함이 없어. 왜냐면 AO는 중선의 일부니까. 그래서 K, 즉 PQ의 중점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맞는 말이야. 갑자기. 이게 2대1이어야 되니까. X좌표도 2대1이어야 되고 Y좌표도 2대1이어야 돼. 네.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어야 돼. 네. 두 번째, A'Q 길이가 일정하대. A'Q의 길이가 일정하다. 그러면은 점 K에 대하여 Q는 P를 대칭시킨 점이지? 네. K에 대하여 대칭시키는 거니까 호를 K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돼. 네. 호를 K에 대해서 대칭시키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점대칭시킬 게 아니라 네. 중심을 대칭시킬 건데 하필이면 5를 K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A'이 되지? 네. 5A랑 5A' 길이가 같은데 5K는 5A의 반이니까 네. 그만큼 더 가면 A' 나와서 5를 K에 대하여 대칭시킨 게 A'이야. 5는 호의 중심이야. A'은 호의 중심이 되는 거야. 대칭시킨 호의 중심. A가 이거고. 빨리 모르는 걸 찾아. 이해 안 되는 걸. 이거 봐. 방금 전에 말한 거를 못 알아들었어요. 호를 K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돼. 네. 호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찍어서 다 대칭시킬 게 아니라 네. 중심을 대칭시킬 거야. 네. 이 호의 이 4분원의 중심이 5인데 이 4분원을 대칭시키기 위해서
중심을 대칭시키면 5가 A 프라임으로 가. 네. A 프라임에서 4분원을 그릴 거야. 이 4분원을 K에 대하여 대칭시키면 중심이 A 프라임인 4분원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이거 여기로 가겠지. 얘는 여기로 가. 그래도 아, 네. 중심이 여기로 바뀌었어. 이 상태에서 4분원을 그려야 돼.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A는 새로 생긴 4분원의 중심인데 지금 전자식 대응자분이니까 A를 기준으로 아래로 5만큼 가야 돼. 오른쪽으로도 5만큼. 여기 1에 떨어지겠지? 여기서 3 나는 거야. Q. 네. A 프라임 Q는 일정하다. 일정하지. Q는 호흡 위의 점이잖아. 네. A 프라임은 중심이고. 네. 그래서 이 반지름으로 5가 돼. 그래서 일정한 거야. 이 길이 5로 일정한 거야. 그다음 A 프라임 QP 넓이를 구하래. 그거의 최대 최소를. A 프라임 QP 넓이는 삼각형 A 프라임 PQ는 삼각형 A 프라임 PK의 2배지? 네. A 프라임 PK는 OPK랑 넓이가 같지? 네. 이해되니? 네. 그래서 OPK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할 거야. 네. OPK 넓이의 최대 최소. 자, OK가 밑변이야. 밑변은 OK. 높이는 얘한테서 제일 멀어야지. 네. 얘한테 제일 먼 거는 호랑 기울기가 OK랑 같은 직선이 접할 때가 제일 멀어. 평행할 때. 네. 요 넓이가 제일 큰 거야. 그러면 얘 지금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 K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잖아. 네. 그럼 기울기는 2분의 1이지? 네.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요 호랑 접할 거야. y는 2분의 1 x뿔 t 얘랑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5랑 판별식 쓰면은 0 나와야 돼. 네. 또는 기울기가 2분의 1인 이 직선이 0,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여야 돼. 그게 식이 더 간단해. 그래서 얘는 2 곱해서 가지고 오면 0은 x 마 2 y 뿔 t 그리고 0,0과
K는 뿔마 2분의 5 루트 5야. 근데 이 사실은 원방정식이랑 한 거라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접선은 두 개 만들어지지? 네. 위쪽을 선택하는 거니까 플러스 선택한 거야. 네. 얘가 수직이면 얘도 수직이지. 네. 평행이니까. 그래서 이거 높이가 되지 반지름이. 네. 왜 이거 한 거니? 이 점이 필요 없는데. 여기 수직이니까 이 반지름이 높이인 걸로 그냥 구하면 되잖아. 네. 생각해. 이거 구할 필요 없었네. 밑변 길이가 5K니까 5K는 1, 2, 루트 5야. 그래서 맥시멈은 루트 5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2분의 1인데 거기에 2배 해야지. 네. 그래서 5 루트 5야. 이해되니? 네. 제일 작은 건 이 상태야. OK가 밑변인데 높이가 제일 낮으려면 길게 2분의 1인 직선이 호랑 만나는 직선 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 요거 지날 때. 네. 그럼 이 삼각형은 밑변이 루트 5 아니 밑변 루트 5로 하지 말고 밑변을 5로 잡으면 높이는 1이지? 네. 그리고 2분의 1에다가 2배 해줘야지 지금? 네. 그래서 5야. 둘이 곱하면 25 루트 5라서 이것은 틀렸다. 네. 하세요. C가 제곱 분수와 분이시고 그때 이원 원이 제2사분면에서만 그려질 때 그 위에 있는 점 P가 있고 점 A는 4,2라고 할 때 삼각형 APQ의 무게중심이 5라고 합니다. 이때 A를 5에서 지는 점을 A'이라 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보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점 A를 원점에 대칭시킨 점을 A'이라 써주고 5가 무게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그 5가 무게중심이 되도록 2대 1로 해서 이 점을 K라고 잡아주고 이때 이 K가 이 한번 AQ의 이등분점이 돼야 돼서 Q는 P를 K에 대칭한 점이 되고 그러면 K가 PQ의 중점이니까 K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맞기 때문에 기억은 옳은 것이 되고 그리고 이 오빠 K에 대해서 오늘 K에 대하여 오를 대칭한 점이 A 프라임인 것이니까 이 사분의 중심인 O를 A 프라임으로 옮겨서 이 원을 다시 그려주게 되면
때문에 이 P는 이 호 위에 있는 점이어서 이거는 호 위에 있는데 K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은 P도 이 Q도 이 A 프라임 이 중심이 이 4분원의 호 위에만 있을 때 그래서 A 프라임 Q의 길이가 반지름이고 항상 일정하게 되므로 이는 오는 것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A 프라임 PQ의 넓이 최대 최소값의 곱을 구해줄 건데 그러니까 A 프라임 PQ는 A 프라임 PK의 2배와 같고 이 A 프라임 PK는 KP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K5PQ의 넓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줄 건데 최대가 될 때는 이 OK와 평행한 직선이 이 원과 접하는 경우에 가장 크게 되기 때문에 이때 높이는 5이고 밑변이 OK이니까 OK의 길이는 루트 5이고 높이는 5 2분의 1을 해주고 거기 1을 해줘야 되니까 루트 5가 나오고 최소값은 이 평행한 직선이 이 사분과 처음 만나는 이 부분에서 넓이의 최소값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밑변을 뒤로 잡고 높이는 그러면 1이 되므로 5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를 해주는 5가 됩니다. 그러면은 라지 m과 스몰 m의 곱은 25 루트 5가 되기 때문에 이 디귿은 이게 아닙니다. 두시 자연수 K와 M이 있을 때 K는 M보다 큰 M 이상이고 이때 전체 집합이 자연수 X고 K 이하 인 전체 집합이 있고 거기에 부분 집합인 A는 X는 M의 약수라고 하고 B도 거기에 부분 집합인데 이때 가나 조건을 만족할 때 A 여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 원소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등물감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 A 합집합, B 여집합 1 등물감 법칙을 이용하면은 A 여집합, B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뀌는데 여기서 A 여집합과 A 여집합, B 교집합은 B-A가 같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다는 식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원소의 개수도 같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데 가정권에서 A 집합, B 여집합의 원소 개수는 7개라고 해서 얘도 7개가 되는 건데 B-A의 원소는 2개이므로 그래서 여기 얘네 두 개가 같다면은 이거의 이 여집합이 얘 여집합과 같게 되니까 전체 집합이 이 둘의 합이 돼서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는 총 9개가 되므로 K가 9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나에서 A 원소합과 B 원소합이 같다고 했으므로 A-B의 원소합과 B-A의 원소합이 B-A가 4와 7이니까 11로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M이 이 4와 7을 남겨둬야 뺐을 때 4와 7을 남겨둬야 되니까 4와 7의 약수가 아니어야 되고 그때 약수의 합이 11보다 커야 됩니다. 이건 이 조건을 만족하면서 하는 전체 집합의 원소 개수입니다. 6과 9인데 M이 6일 때는 A가 1, 2, 3, 6을 원소로 갖고 그렇게 되면 A-B를 했을 때 11을 만드는 수가 2, 3, 6일 때 가능하게 됩니다. M이 9일 때는 A가 1, 3, 9인데 A-B를
A의 값을 11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불가능해서 이 첫 번째 M이 6일 때만 가능하니까 A가 1, 2, 3, 6이고 B가 1, 4, 7인 이때이므로 엔다역을 그려주면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그러면 A 여집합, B 교집합, B 여집합의 교집합은 이 여기를 제외한 5, 8, 9가 되므로 원소들의 합은 22가 됩니다. 그 직선 L1은 2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고 L2가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할 때 이 L1과 L2의 교점이 A이고 L1이 x축과 만나는 점 B, L2가 x축과 만나는 점 C라고 했을 때 이 A 삼각형 ABC의 외접원 위에 점 Q가 있고 이 Q는 삼각형 BCQ의 무게중심이라고 줬을 때 가나 조건을 그 삼각형 PBC는 삼각형 ABC 넓이 3배라고 할 때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옳은 것을 고르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기억에서 L1과 L2가 서로 수직이라 했는데 이 L1, L2의 기울기를 보여주면 마이너스 2와 2분의 1이 나와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 기억은 옳은 것이 되고 두 번째에서 Q의 좌표, Y좌표가 2라고 했는데 이 삼각형 QBC의 넓이도 삼각형 BCQ의 넓이의 3배 QBC 3배를 해야지 PBC의 넓이가 같게 되는데 그러면 이 조건을 봤을 때 이 A 삼각형 ABC와 QBC가 서로 넓이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빗변이 BC로 동일하니까 높이가 2가 돼야 되므로 이 Q의 Y 좌표값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에서는 이 선분 PQ에 연장한 이 선이 BC로 만나는 점 M인데 이 Q가 무게중심이라 했으니까 이 선분이 중선이어야 되므로 M이 BC의 중점인 걸 알 수 있어서 M은 2분의 3, 0이 되고 여기서 AM과 MQ의 그러면 B가 길이가 서로 같아지고 그러면 QM 대 QP는 지금 Q가 무게중심이니까 1대 2가 되고 AP 대 MP는 그러면 여기가 1, 또 1과 쪼개주면 4 대 3과 같게 되므로 이 P는 3분 A Q를 4대 3으로 매분한 점과 같기 때문에 P의 좌표를 구해주면 매분점을 구해줘야 되니까 4-3분의 6 곱해주고 6 곱했을 땐 0이니까 서로 빼주면 6 마찬가지로 해주면 6, 6이 나오기 때문에 XY 좌표 합이 12가 나와서 옳은 것을 기억, 니은 2개입니다.
gx는 최고선의 개수가 x 제곱인 2차 방식이야. 2차 함수야. 다음도 fx-1 곱하기 gx-1은 0을 만족하는 x값이 알파랑 베타인데 알파가 더 작대. f랑 g랑 같다를 만족하는 x값이 알파랑 베타별 3이래. f-k 곱하기 g-k는 0.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 3개를 갖는다고 하고 그 세 실근의 합이 12래. 알파, 베타, k를 구하라는 문제야. 이거 꼭 오답을 해야 된다. 내가 재해석한 거야. 문제에서 이렇게 안 나와 있어. 뭐 요 해의 집합이 a인데 a의 원소가 알파랑 베타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오답을 해야 돼. 자, f는 g보다 뾰족해. 폭이 좁아. g는 f보다 넓어. 둘의 교점이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뿔 3이야. 이 식은 y는 1이랑 만나는 교점의 x를 말하는 거야. 여기 y는 1이야.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하니까. y는 1과 f 또는 g랑 만나는 x좌표가 베타랑 알파래. 네. 알파를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1을 넣었을 때 y는 1과 만나는 x가 2개 나와야 돼. 알파랑 베타. 근데 3개 나왔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알파는 둘의 교점인데 교점을 지나는 y축과 평행한 직선이 f랑 g랑 만나는 다른 한 점이 생겨야 돼. 두 점이 생기면 안 되고. 근데 한 번만 다시 말씀 주세요. 알파는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잖아. 네. 알파는 일단 둘의 교점이야. 근데 요 식은 y는 1과 만나는 점의 x좌표야. 알파를 넣으면 함수값이 1 나와야 된다고. 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y는 1이야. 근데 그 직선이랑 두 그래프가 만나는 또 다른 점이 하나만 있어야 돼. 네. 그게 베타거든. 네. 그리고 그게 둘의 교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둘의 교점이 다른 하나가 베타뿔 3이니까 둘의 교점 베타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돼. 네. 여기 왼쪽에 있어야 돼. 그걸 만족하도록 그림을 그려야 돼. 어떤 상황인지. 네. 그래서 둘의 교점을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다른 점 하나만 생기기 위해서는 이 알파를 이 꼭지점 지나게 만들 거야. 이렇게. 네. 그러면 이 꼭지점인데 여기 알파. 오케이? 네. 이게 완만하니까 이렇게 만나겠지. 교점이 생기겠지. 이게 y는 1이야. 그럼 요 점이 베타인 거야. 네. 얘가 베타니까 알파보다 베타가 오른쪽에 있네. 근데 둘의 교점 중에서 다른 점이 베타뿔 3이거든. 그럼 깨지지? 네. 얘가 베타인데 얘가 베타뿔 3이니까 이거 안 돼. 얘를 이쪽에 갖다 붙일 거야. 원만하게 그리고 뾰족하게 그리고. 근데 여기서 꼭지점이 되더라. 꼭지점. 꼭지점이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얘가 알파. 오케이? 네. 얘가 베타뿔 3. 오케이? 알파
알파를 지나는 직선이 만나는 점. 얘가 베타야. 이것도 안 되지? 네. 베타가 더 작아야 되거든. 오케이? 베타가 더 작아요. 어. 작은 거 아니에요? 아, 베타가 더 커야 되거든. 얘도 안 돼. 네. 그래서 되는 그래프를 계속 찾아야 돼. 네. 이거는 얘 꼭지점으로 말고 요 둥근에 GX 꼭지점을 지나게 해볼 거야. GX 꼭지점 지나게. 이렇게 그려볼 거야. 네. 얘 꼭지점이야. 그러면 둘의 교점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 뿔 3. 오케이? 알파를 지나는 직선 얘가 y는 1이야. 걔랑 만나는 또 다른 점 얘가 베타. 그럼 됐지? 네. 됐다. 우리가 찾는 게 이 그림이었네. 자, y는 k라는 직선이 있는데 이 f랑 g랑 만나는 서로 다른 값이 3개래. 그러면 k를 어디다 잡냐? 이건 두 점에서 만나.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두 점. 위로 올라가면 4점에서 만나.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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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4점, 4점, 4점.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K가 둘의 교점인 여기를 지나라는 뜻이야. 이해됐니? 네. 이렇게 찾아놓고 나서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12다를 가지고 뭘 또 만들 거야. 얘 봐봐. G의 꼭지점이 나오지. 알파 컴마 1. 네. 그래서 GX는 최고차항이 1이니까 X마 알파 제곱을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 네. F는 이 녀석인데 1과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야. F가 1과 만나는 점이 알파랑 베타다. 그래서 fx-1의 해가 알파랑 베타여야 돼. 이해되니? 네. 최고차항 계수가 2니까 여기 2 붙이고. 그래서 fx식을 얻을 수 있어. 2 알파마 x마 알파 x마 베타 뿔 1. f랑 g를 얻었지? 네. 이 상태에서 둘의 교점이 알파랑 베타 뿔 3인 걸 이용해서 둘의 교점에 x니까 둘이 같다고 식을 세울 거야. x마 알파 제곱뿔 1은 2 x마 알파 x마 베타 뿔 1 없어지지? 네. 얘 넘기면 x마 알파로 묶이지? 네. 그래서 0은 x마 알파로 묶인 상태에서 얘 2배씩 2x마 2베타 하고 얘 넘어왔어. 그럼 묶으면 얘 남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눠야지. 네. 따라오고 있니? 네. 마 x 뿔 알파가 들어가야지. 얘랑 곱한 다음에 좌변으로 넘기면 이 녀석이고 얘랑 분배하면 이 녀석이고. 아니 계산을 다 해줘?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넘어가면 x 마이너스 알 마이너스 부 붙어서 x 마이너스 알파랑 뭐 묶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9를 가지고 있잖아. 아, 이 덩어리에 마이너스가 붙은 거니까. 모르겠으면 한 줄 더 써주고 0은 2 x마 알파 x마 베타 마이너스 x마 알파의 제곱 0은 x마 알파 2x마 2베타 뿔 x마 알파 마 x 뿔 알파 되니? 네. 그래서 x마 알파로 묶으면 얘네들이 더해진 거 x 뿔 알파 마
이해되니? 네. 요 해가 하나는 알파고 하나는 베타뿔 3이야. 네. 여기서의 해가 마 알파뿔 2베타 나오는데 그게 베타뿔 3이라고. 이해됐니? 네. 이 넘어가면 베타는 알파뿔 3 나와. 네. 우리 3 차이 난다. 그 다음에 얘네 합이 12인 거 이용할 건데 합이 12인 3개가 어떤 애들이냐면 이렇게 3개야. 네. 근데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알파에 대해 대칭이지. 네. 그래서 얘네 둘 더하면 2알파인 거가 이해가 되니? 네. 얘네 둘 더하면 합 2알파야. 얘만 더해주면 되지? 네. 자, 이 꼭지점은 알파 베타 평균이야. 알파뿔 베타 나누기 2. 이해되니? 네. 얘는 축의 방정식이야. 얘네 거리가 같아야 돼. 내 말 이해돼?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알파뿔 베타에서 요 차만큼을 빼줘야 돼. 네. 2분의 알파뿔 베타에서 빼줄 거야. 베타뿔 3에서 2분의 알파뿔 베타 뺀 것을. 네. 그러면 얘네 마이너스 분배돼서 알파뿔 베타 되지. 얘네 둘 합치면 분모 2 사라져서. 네. 얘는 마 베타 마 3이라서 알파 마 3 돼. 따라오고 있니? 네. 그래서 이 12는 2알파뿔 알파마 3으로 계산돼. 네. 그래서 3알파가 15라서 알파가 5야. 네. 그러면 베타는 8이야. 알파 베타 구했으니까 G에다가 넣을 거야. 그럼 K가 나와. GX는 X마 5 제곱뿔 1인데 우리가 구하는 건 베타뿔 3 11을 넣어야 돼. 11 넣으면 11마5 제곱뿔 1인데 얘가 K야. 그래서 얘가 37이지? 네. 그래서 다 구한 거야. 최고 차항의 개수가 2인 fx 참수 fx와 최고 차항 개수가 1인 참수 gx가 있을 때 f 마이너스 1과 f 마이너스 1과 y g 마이너스 1 0에서의 x값 이걸 만족하는 x를 알파 베타를 했을 때 알파 베타보다 작고 f는 g를 만족하는 식의 x는 알파와 베타풀 3이라고 할 때 f마 k 곱하기 g마 k는 0이라고 할 때 그 식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 나오고 그 실근의 합이 10이라고 할 때 알파 베타 k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fx가 gx보다 폭이 더 좁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식을 연립을 했을 때 x 값이 알파와 베타 3이 나가야 되고 y는 1과 만나는 점이 알파와 베타여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그 그래프 모양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찾으셔야 되는데 그 GX 기준으로 fx가 좀 더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이
만나는 두 점. 이 알파가 베타 뿔 3이 되고 이 식에서 y는 1과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y는 1, 이 x좌표가 알파인 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때 세 점을 만나기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는 게 그냥 안 되고 그러면은 f의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 두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오른쪽에 있을 때는 이때는 또 알파가 여기 있고 그럼 베타가 여기 베타 플러스 3이 여기 있게 되는데 베타가 알파보다 크기 때문에 이 경우가 안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베타가 알파보다 커야 되는데 베타가 있기 때문에 안 되어서 gx의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로 그려질 건데 이 경우에는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풀이를 해보자면은 gx의 꼭지점에서 fx가 만나게 그려놓은 거니까 이 gx의 꼭지점의 x좌표가 알파가 되고 그 알파 x좌표가 알파인 점을 y는 1이 지나야 되니까 gx의 식을 구해주면은 최고차원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x-알파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고 이 y는 1과 만나는 이 점에 x좌표 값이 각각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fx에서 y는 1 대 알파 베타가 만나니까 fx-1 여기 최고차원 개수 1억을 했으니까 x-알파의 x-베타가 되고 그러면 이 식을 1을 이항을 해줘서 써주면 fx를 써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식을 연립을 했을 때 x값이 알파와 베타 풀 3이 나와야 되니까 두 식을 먼저 연립을 해주면 양변에 1이 사라지고 이 x-알파 제곱을 이항해서 마이너스 프로가 붙고 x-알파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알파와 베타 풀 3을 근으로 그려야 돼서 이 여기 근이 지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 베타인데 이게 베타 풀 3이니까 베타는 알파 플러스 3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GK로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개수가 실근 합이 10이라는데 GK1은 이 세 점이 오고 지금 이 두 점은 GX의 꼭지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이 2알파와 같게 되고 그리고 gx의 축의 방정식은 지금 알파 베타가 있으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점의 좌표를 보여주는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한 만큼 떨어져 있는 거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3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서 계산해주면 알파 플러스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세 실근의 합이 10이라고 했으니까 2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3은 12가 되므로 알파의 값이 5가 되고, 그럼 베타 값은 8이 나오게 되므로 이 베타 값, 알파 베타 값을 이용해서 이 gx식을 다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이 k는 베타 풀 3이 11이니까 x에 11을 넣었을 때 성립을 해서 이렇게 11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1의 값이 k와 같고, 그럼 k는 37이 나오게 됩니다. 집합 x는 a보다 a 이상 x이고, y는 y가 b 이상이라고 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2x 아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인데, 이게 1대는 대응일 때 대응이고, 실수 ab가 있을 때 a-b의 최대값이 p분의 q라고 하면은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이 식을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니까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a가 2보다 큰 값을 갖게 되어야 되고, 2보다 큰 값을 갖게 되면은 그 a 값을 넣었을 때 치역을 구할 수 있으니까 y는 fa 이상이 되므로 이 b와 fa가 같다는 걸 할 수 있고, 그러면 a-b는 a-fa와 같아서 a를 넣은 식을 이렇게 써주고 정리를 해준 다음에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최대값은 a가 2분의 5일 때 4분의 13, 이 최대값이 나오게 되므로 13 플러스 4이 17이 답이 됩니다. 이 정사각형 세개와 정사각형 한 개 이루어진 이런 모양이 있는데, 여기서 1부터 6까지의 수준의 중복이 가능하도록 이 도형 안에 숫자를 채워넣을 때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가조건은 이 세 개의 사각형에 들어가는 수가 이 정사각형에 들어가는 수가 더 커야 되고, 변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두 정사각형의 수는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조건에서 뽑을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나조건에서 뽑을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되는데, 이 나조건에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b와 d도 같지 않은 경우와 b와 d는 같을 경우로 나눠서 볼 건데, 먼저 b와 d가 같지 않은 경우에는 이 네 자리에 들어가는 수가 다 달라야 되는 거니까 6개의 숫자를 4개의 자리에 접합해 놓는 거기 때문에 6시 3, 4가 되고 6시 4는 15인데, 이 B, C, D에는 서로 자리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 4개의 숫자 중에서 제일 가장 큰 수 A를 제외하고 세 자리의 수가 바뀔 수 있으니까 3 뭐라고 했죠? 느낌표가 팩토리얼 3팩토리얼은 3 6과 같아서, 그러면 15 곱하기 6을 한 90이 되고, b와 d가 같은 경우에는 b와 d가 같으니까 나머지 세 자리에 둔다고 생각을 하고 조합을 해주면 6시 3이 되고 6시 3은 20 같게 되고, 이 b 가장 큰 수 a를 제외하고 b와 d가 같고, 그러면 c와 b의
자리가 바뀌는 경우, 수가 바뀌는 경우 좀 블레지가 있기 때문에 20 곱하기 2를 한 40이 돼서 두 경우의 수를 더한 130이 답이 됩니다. 하고 또 각 A가 90인 삼각형 ABC가 있고 거기서 그 항문 BC의 길이가 루트 10이고 이 삼각형 안에 정사각형 PQRS가 있는데 PQ의 길이가 7분의 2 루트 10이라고 할 때 AB의 길이는 X, AC의 길이는 Y일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을 구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피타고라스 정리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2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BC와 PS의 B를 구해주면은 7대 2가 되는데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AP와 AS의 길이를 7분의 2x, 7분의 2y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직각 알파 베타로 이 두 삼각형이 서로 닮은 인 것을 알 수 있어서 그러면은 PS 대 AP가 SC 대 SR과 같게 되고 그러면 이 SC는 7분의 5y가 되니까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에 7을 제곱 곱해서 10으로 나눠주면 xy 값이 4가 나오게 되므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고 그랬으니까 된 공식을 이용해서 x-y제곱 플러스 2xy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같기 때문에 2xy는 8이고 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어서 x-y의 값은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이 x세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은 x 마이너스 y 곱하기 x제곱을 xy 플러스 y제곱으로 써줄 수 있으므로 루트 2와 4, 10을 넣어서 계산해주면 14루트 2가 나오게 됩니다. 최고상의 계수가 양수인 방식 fx랑 gx가 있어요. f는 x제곱 플러스 g로 나눴을 때 몫이 x뿔 2 나머지가 g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야. f는 g로 나눠 떨어진대. f는 0 집어넣으면 0이 나오지 않는다. f에 2 넣은 걸 구해라. 자, g가 2차여봐. 그럼 나누는 식은 2차식이지? 네. 근데 나머지는 4차가 되지? 네. 3차면 나머지가 6차가 되지? 네. 그래서 g는 2차 이상이면 안 돼. 네. g가 상수여봐? 그럼 나누는 애는 2차식이지? 네. 나머지도 2차식이지? 네. 상수여도 안 돼. 그래서 g는 1차식이어야 돼. g가 1차식이어봐? 그러면 제곱했을 때 2차잖아? 네. 나누는 수가 2차인데 나머지가 2차면
쓰면 안 되니까 이 차항이 없어져야 돼. 네. 그래서 gx는 x 플 어쩌고야. 이렇게 네. 얘를 넣을 거야. fx가 x제곱 뿔 x 뿔 a x 뿔 2가 몫이고 얘는 제곱했을 때 x제곱 날아가고 2ax 뿔 a제곱 그게 나머지. 네. 이건 무슨 말이냐? f에 마이너스 a를 넣으면 0 나온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넣을 거야. 그러면 a제곱 마 a 뿔 2 마 2a제곱 뿔 a제곱 마 a제곱 a제곱으로 묶이면 마 a 뿔 1 얘가 0 나올라야 돼. 그럼 a는 0이랑 1인데 a가 0이면 여기 0이 되면서 f는 x를 인수로 가져. 네. x를 인수로 가지면 0 집어넣으면 0 나와야 돼. 네. 그래서 안 돼. 어. 그래서 a는 1이야. a 1 집어넣으면 식이 완성돼. 일 넣으면 2x 뿔 1 이렇게. 우리는 2 나온 거 구하래. 그냥 계산하면 돼. 7 4 5 3 3 됐니? 네. 가세요. 최대 개수가 양수인 fx와 gx식이 있을 때 가족권은 fx를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눴을 때의 몫이 x 플러스 2고 나머지가 g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고 마조건은 fx가 gx로 나누면 떨어진다고 할 때 f0은 0이 아닌 f2의 값을 구해야 되는 게 문제입니다. 먼저 그 가족권을 보면서 G가 2차가 되면은 나머지가 4차가 되고 3차가 되면은 6차가 되므로 x는 gx는 2차보다 크면 안 되고 상수일 때는 나머지도 2차가 되니까 나머지가 2차가 되고 이 gx가 1차인 경우에는 나머지도 2차, 나머지도 2차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gx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과 더해서 2차가 아닌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gx를 x 플러스 2로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gx를 이 식에 넣어서 다시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고 fx는 gx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gx는 x 플러스 a이기 때문에 f 마이너스 a가 0과 같게 됩니다.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어주면은 a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a제곱이 되고 a제곱으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0이 되는데 그럼 a는 0 또는 1이 가능한데 만약에 a에 0이 들어가게 되면은 gx는 x가 되므로 f가 x를 인수로 갖게 된다는 건데 f0은 0이 아니기 때문에 a가 1밖에 할 수 없으므로 a가 1을 이 식에 다시 넣어서 써주면 이렇게 써줄 수 있고 f2의 값을 구해주면 7 곱하기 4 플러스 5인